박상엽입니다. 오늘 저는 그 온도 민감성 졸젤 전이를 보이는 그 스타쉐이 블럭 컴퍼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플루로닉이 그 대표적인 온도 민감성 고문자로서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요. 수용상에서 이러한 그 졸젤 전이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입니다. 근데 제한된 DDS 쪽에 쓸 수 있다고 제한된 것에 바에 의하면 로우 템퍼러처에서 드롭과 플로링 솔루션을 섞어서 주사기로 주입을 하고 바디 템퍼러처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젤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물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더 장기간에 한 번만 맞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안되었었는데, 플루로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그런 단점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에 알려진 사람들이 걱정한 것이 non degradability 때문에 주입한 후에 나중에 외과적인 수술에 의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는 가운데 PPO 블럭을 PLA나 PLGA 혹은 PCL로 치환한 트라이블럭이나 다이블럭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블럭이 바이오데그라다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약물을 방출한 후에 서서히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저희는 가운데 코어가 3암을 갖는 스타쉐이 PLLA PU를 합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스타라는 아키텍처 때문에 졸젤 트랜지션이라든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물성에서 장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주로 이제 스타 PLLA PU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스타 PLGA PU도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졸젤 트랜지션 비헤이비어나 CMC, CMT, 마이셀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타 PLLA PO 시리즈인데요. 이것의 합성은 3단계로 합성했습니다. non-toxic한 글리세롤 3개의 OH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엘라타이드를 개환중합을 해가지고 스타 PLLA를 먼저 얻었습니다. 이때 글리세롤 대 락타이드의 비를 1대 X라고 치면 X를 15, 21, 27로 변화시켰는데 그때 한쪽 암에 3암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모노머릭 유닛의 수를 M이라고 할 때 이 M은 이제 579가 각각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스타 PLLA 579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PO를 말단의 OH를 석시닉 안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해가지고 COOH로 바꿔줘서 OH와 COH를 커플링 리액션에 의해서 스타 PLLA PU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고분자들의 프로톤 NMR인데요. 원래 글리세롤의 CD 픽이 3.7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OH 대신에 OCO가 되기 때문에 4 이상으로 전부 다 시프트된 걸 봐서 모든 OH가 개환 중합의 이니시에이션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PO의 경우에 잘립스키 논문에 나와서 잘 알려진 반응인데요. 이때 이 픽이 말단의 OH 대신에 OCO 옆에 있게 되기 때문에 3.6에서 4.2 정도로 시프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F 대 E 프라임의 픽의 B로서 그것이 3대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합성이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 블럭 코폴리머에 대해서는 카본 소틴을 봐야 되는데요. 스타 PLLA의 경우에 말단의 OH 옆에 있는 이 카본 3개는 1-2-3- 이쪽으로 시프트돼서 픽이 나타나는데 다시 이 COH랑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OCO 옆이 되기 때문에 그 픽들이 전부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함으로써 모든 스타 PLLA의 OH가 CMPU랑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웨이트인데요. 먼저 프리커서인 두 가지 물질인데 스타피에르레5는 분자량이 약 2000 정도, 7은 3000 정도, 9는 4000 정도가 이론적인 분자량이고 NMR의 접근비에 의해서 특성 픽을 접근비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었고 GPC는 그 폴리스타이렌을 스탠다드로 썼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DI는 대략 1.38에서 1.25 정도로 나왔고 CMPO에 대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타블락 코폴리머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시리즈는 EK를 붙인 것이 있고 579에 대해서 OK를 붙인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의 이론적인 분자량과 NMR 데이터는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그리고 GPC 데이터에서 PDI가 1.18에서 많게는 1.39 정도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리즈가 579에 대해서 OK를 붙인 것과 EK를 붙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튜브 틸팅 메소드를 사용해서 졸젤 페이즈 다이그램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579에 대해서 EK를 붙였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한 25%부터 졸젤 트랜지션이 보였고요. 점차적으로 그 PLLA가 작아짐에 따라서 그 바운더리 커브는 오른쪽으로 그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십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K를 붙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데요. 쉘이 더 길기 때문에 더 낮은 농도에서부터 12%부터 졸젤 트랜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해서 CMC와 CMT를 측정했는데요. 프로브로는 DPH를 썼습니다. 이 DPH는 356 나노미터에서 특성필 보이는데 특별히 하이드로포빅 컨디션에서 잘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픽이 증가하는 것을 봐서 CMC랑 CMT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메탄올에 0.5mm몰이 되게 녹였고요. 그 자스코의 사이에 V530이라는 모델의 템퍼처 컨트롤러가 특별히 달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10도씨에서 60도씨까지 5도씨 범위에서 올렸고 600나노에서 300나노미터까지 스캔을 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샘플은 코폴리머 솔루션은 1웨이퍼센트에서 0.0005웨이퍼센트까지 그 다이루션법으로 제조를 했고요. 커츠셀에 스핀바를 넣고서 코폴리머 솔루션 2.4ml에 대해서 24마이크로리터의 DPH 솔루션을 동일하게 항상 넣어주고 테플론 캡을 막은 후에 또 밖에도 또 실링을 잘 해서 물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건 컨트롤 그룹인데요. 콤폴리머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워터의 2.4ml에 똑같이 DPH를 넣고 600에서 300까지 각 온도에서 스캔을 한 그림입니다. 특별히 356 나노메타에서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0.04 이하에서 별로 온도를 올려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폴리머 솔루션을 만들어서 측정을 할 때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356 나노메타에서 이 업소번스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56 나노메타에 해당하는 것들만 불러와서 각 농도에서 그 템퍼러처 대 업소번스로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에서 이제 CMT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의 코폴리머에 대해서만 CMT를 측정해 봤는데요. 스타피에르의 POOK의 경우에는 0.01웨이퍼센트에서 대략 한 24도, 그리고 조금 농도가 낮아지면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코어가 더 큰 PLL의 7에 OK가 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그 온도에서 낮은 농도와 낮은 온도에서 CMT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위쪽은 마이셀이 되겠고 아래쪽은 유니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그 그래프를 가지고 다르게 불러온 건데요. 이건 업서번스의 컨센트레이션을 그려서 CMT를 측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커브와 사실은 일치하는 건데요. CMC가 이 라인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 위는 마이셀이 되고 이 이하는 유니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컨센트레이션에서도 스타 PLL의 PO5K 경우에 0.02 웨이퍼센트고 7인 경우에는 0.0025 웨이퍼센트부터 10도씨에서 마이셀이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MC 이상에서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을 사용해서 마이셀의 사이즈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은 브룩헤이븐 인스트루먼트사의 이런 기종을 썼고요. 레이저는 532나노미터고 스트레이 라이트의 효과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 디텍트 앵글은 90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온도 컨트롤러를 달아서 했고요. 샘플은 아까와 같이 다일루션 버블로 만든 샘플을 0.2 마이크로미터 필터로 걸러서 4ml를 넣고서 위에 막아서 막고 실링을 잘 해서 물이 날아가서 농도가 변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스타 PLLA5의 PO5K의 마이셀 사이즈인데요. 0.05 웨이퍼센트일 때 대략 한 30나노미터였다가 온도를 점점 올리게 되면 점점 줄어들다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도일 때는 24나노미터가 되는데요. 이 농도를 한 20배 정도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한 33 이하로 나왔다가 동일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농도에 의한 효과는 저농도에서 그렇게 크지 않고 마이셀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OK 시리즈를 다 모아놓은 건데요. PLL의 579에 대해서 OK가 붙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5가 붙은 것은 30나노였지만 7에 붙인 것은 50나노, 9에 OK를 붙인 것은 55나노미터 정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블럭이 크면 마이셀 사이즈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EK를 붙인 건데요. 이 경우에는 원래는 자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OK를 붙인 것보다 동일한 코어에 대해서 OK를 붙인 것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대략 1.5배 정도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PLL의 5에 EK를 붙인 것은 45 정도에서 온도를 올리면 점점 작아져서 20나노까지 작아졌고 7에 EK를 붙인 것은 70나노미터 정도였고 그 다음에 9에 EK를 붙인 것은 약 10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이드로포비시티 때문에 포비시티가 크기 때문에 어그리게이션이 좀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EK를 붙인 것과 OK를 붙인 것을 비교한 것인데요. OK를 붙였을 때는 더 낮은 온도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마이셀 사이즈가 감소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것은 PO5K가 훨씬 LCS가 낮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부터 이렇게 체인이 점점 이렇게 슈링킹을 시작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고 EK는 훨씬 높기 때문에 온도를 더 올려야 점점 이렇게 슈링킹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 PLG의 PO 시리즈는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의 합성은 동일하게 글리세롤을 이니시에이트로 쓰고 DL 아카이드랑 글라이콜라이드를 이 비율을 바꾸면서 합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L과 G의 차이를 안 두고 모노머 유닛의 개수가 한쪽 암에 7개가 되게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PLL의 7과 분자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L과 G의 비는 90대 10, 75대 25, 50대 50으로 변화시켰고요. 이론적 분자량은 3000으로 전부 다 비슷합니다. PDI는 1.3 정도가 나왔고 여기에 일단 OK를 붙인 것만 보여드리면은 이것의 PDI는 1.2 정도가 되었고 졸젤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았습니다. 자, 아까 PLL의 7에 OK를 붙인 경우에는 약 이 정도에서 바운더리 커버가 있었는데요. 점점 이
아몰포스한데다가 하이드로필리시티가 더해짐에 의해서 이 바운더리 커브가 고농도로 이동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스타 PLLA PO랑 PLJ PO가 잘 합성이 되었음을 NMR로 잘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조절젤 트랜지션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CMC와 CMT 이상에서 마이셀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써 이것이 잘 찾으면, 적합한 약물과 잘 찾으면 DDS에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